공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이 기계를 돌려야 물건이 나오는 곳.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대한 그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기계가 알아서 척척 물건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람이 보다 편하고 간편하게 이제 그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需要大量人力生产的传统的生产模式，转换为自动化及智能化的生产模式。 사람이 보고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향후에는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생각은 닮은 듯 조금씩 다릅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대체 뭘까요? 스마트, 똑똑한, 팩토리, 공장. 그러니까 똑똑한 공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똑똑한 공장은 우리의 일과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 걸까요? 채수 드는 로봇이 등장한 이 박람회는 1년에 한 번 제조업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든다는 한국기계전입니다. 올해 기계전에서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붙잡은 건 다름 아닌 로봇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해줄 이른바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기계전에도 로봇 관련 부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아직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산의 로봇이 각각 적용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정은 사람이 12.3kg에 달하는 소형 배터리 박스를 매번 8,000건 이상 적재했던 공정입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단순 반복적인 일. 그 일을 대신 해내는 로봇입니다. 제조업 관계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겠죠. 산업용 로봇은 이미 우리 제조업 전반에 걸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 오늘 기계전을 찾은 장용덕 씨 부부. 부부는 수도권의 한 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장 운영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싸다 보니 그래서 이걸 주행한 약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그냥 24시간 돌면 한 달에 한 3만 개 내니까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어찌됐든 그 정부의 그 지금 지원 체계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다 뿌리 산업이시잖아요. 이 산업을 죽이면 저희 다 제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다행인 게 내년에서부터는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장님이랑 사모님 같은 경우도 인건비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지원이 폭넓게 될 거고, 저희 협동 로봇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한번 바꿔보자.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 인력도 지금 좀 제대로 쓰면, 제대로가 아니라 풀로 쓰면 지금 한 300만 원 줘야 돼요. 지금 외국 애들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3년 내지 5년 있으면 가요. 그러면 걔들 다 숙련시켜놓으면 가는 거예요. 현재는 조금 아날로그라고 그럴까요?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첨단 장비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늘어나는 인건비와 줄어드는 생산성, 노후한 설비. 제조업이 처한 현실은 세계 각국이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제조업은 국가의 뿌리 산업 중 하나. 그런데 한국 제조업은 이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인데 그마저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1990년대 초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가파른 속도로 감소해왔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제조업,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조기업들은 지금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을까요? 한 대기업의 이 청주 공장은 제조업체는 물론 단체, 대학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견학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공장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한창 공장이 가동 중인 업무 시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기계를 돌리고 작업 중이어야 할 직원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공정은 그대로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쉬는 시간이라 잠깐 쉬러 가셨고요. 지금 라인은 쉬는 시간에도 자동으로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실현된 건 바로 스마트 팩토리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PLC라는 장치입니다. 각 설비마다 PLC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PLC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설비들은 어떤 조립을 하는지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산이 가능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풀자면 똑똑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똑똑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챙기지 않아도 기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즉 실제 공장과 가상의 공간, 컴퓨터한 시스템이 서로 결합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생산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공장.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된다면 공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이 공장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예전엔 생산하는 제품 종류에 따라 각각 생산 라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라인이지만 이 바코드를 식별해서 제품의 성격이나 종류, 그냥 부품의 종류가 정해지면서 자동으로 이제 조립이 가능합니다. 설비 비용이 줄어든 것은 물론 생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고객의 주문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여기에 대응이 더 수월해진 거죠. 바로 이 제품들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두 종류의 다른 제품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시기에는 비슷한 제품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서로 다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이 궁극적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형일까요? 제조업 혁신 3.0에 의하면 한 중간 수준 2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고도화
고도화 단계를 더 하고 지능화 단계를 접목시켜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5단계로 나뉘는데요. 간단한 표준화와 모니터링에서 시작해 최적화를 거쳐 자율 운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 공장은 현재 레벨 4. 생산 과정에서 모은 데이터들을 각 라인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 하나의 스마트 스테이션 플랫폼에 모읍니다. 그래서 효율적 데이터, 품질, 생산,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목표가 단순한 무인 자동화는 아닙니다. 기계와 시스템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은 좀 더 편하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꺼진 공장에서 24시간 자율적으로 기계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각자 집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어느 기계에 지령을 해서 그 이상 발생을 사전에 감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결국은 출근을 반드시 회사로 하고 공장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이자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중국 역시 제조업의 미래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상하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강소성의 한 공단. 이곳의 공장들 역시 거센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공장. 중국 방직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흥미기업의 공장입니다. 주력 생산품은 폴리실크. 현재 연간 생산량만 80만 톤에 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량이 배로 불어날 수 있었던 건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때문입니다. 我们做的这个工序叫做自动落桶，它的主要功能就是把转运过来的丝饼从丝车架上面放到丝车上面，它一个搬运的过程。这搬运过程原来是人工的，每个丝饼是8公斤，一个工人一天要搬运80吨，1万个丝饼，这样就非常累，腰会形成腰肌劳损等劳动受伤。 기존 이 공장의 한 라인에는 모두 24명의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많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원료를 필요한 곳에 가져다 놓는 일, 가져다 놓은 물건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는 일, 무거운 것을 들어 옮기는 일. 기계가 이런 일을 대신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냐고요? 바로 그 기계들을 관리하고 기계를 움직일 프로그램을 조작합니다. 실을 짜내는 방직 산업은 예로부터 인력 집약적 산업. 그만큼 사람들의 육체적 피로도 컸습니다. 家纺行业应该说是劳动密集型，但不是重体力劳动。但是呢，它这个体力劳动还是有，因为它是重复的。 经常性的长时间劳动还是存在的，那么我们现在要做的，把这些重复性的，虽然不重，但是时间很长的劳动，把它消灭掉。这一条线，一条生产线24个人，就24小时。现在我就不需要人了。现在我们这个是一个立体仓库，这个立体仓库是24米高。 也是是目前这个行业当中能够做到最高的一个高度。 공장의 스마트화는 단순히 생산 공정 자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스마트 창고는
생산품을 사람이 일일이 가져다 놓지 않아도 운반 기계가 자동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만 해놓으면 얼마나 어디로 나갈지 알아서 입출구가 가능해집니다. 我的仓库的利用率是平库的6.6倍，节约土地100亩这样一个仓库。这个仓库实现智能化以后，我人不用进来，车也不用进来，它自动进、自动出，而且实现先进先出这样一个规则。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있어 중국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스마트 제조업 규모가 3배 이상, 3조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작용했습니다. 제조 2025는 제조업 선진화 정책, 10년씩 단계별로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게 비전입니다. 중국은 이에 따른 9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간 싸고 품질이 낮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那么智能制造在中国目前其实就是一个提升工业的一个举措。其实智能制造并不是一个产业，也并不是一个智能制造可以说智能制造中国做的有多好的一个说法。那么智能制造这个说不是一个行业，但是它对工业是一个提升的一个手段的话，那么中国目前还是在进行过程中。我们现在还在做很多的各个领域的一些标准，做一些示范。Made in China 将是一个非常好的产品的一个制造，这是一个品牌要推向世界。那么劳动力成本的优势的逐渐的丧失，也是需要有智能制造这块来补上的。 인력 중심의 공장을 운영해온 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청도 산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출근 후 아침. 담당 직원이 밤사이 문제는 없었는지 공장을 돌아봅니다. 하루에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이제 한 방부터 11방까지 있는데 그 11가지의 방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소요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한 군데서 통합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5번, 4번 하던 거를 2회만 아침, 저녁 마감하면서 2회만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고 하루 12번씩 확인해야 했던 온도와 습도까지 까다롭게 제어해야 하는 상품. 이 공장에선 대체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애지중지 살펴야 하는 상품은 바로 버섯. 이 회사는 우리나라 버섯업계 최초로 생산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버섯 키우는데도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할까요? 버섯을 키우는 작업은 특히나 까다롭고 변수가 많습니다. 날씨에 따라, 성장 단계에 따라 일일이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전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팽이버섯 발휘실인데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이제 발화 7일차 경과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싹을 내어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사 먹는 팽이버섯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물론 사람의 손을 거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변수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하고 생육 상황도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컨트롤러 앞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방마다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서 이렇게 통합 제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배가 더 편리하고 더 쉬워진 점이 있습니다. 품질적인 면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회의 시간도 더 늘어났고 그래서 더 수월하게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합니다. 원료 투입 대비 생산량은 증가했고 불량률은 줄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것들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도입까지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업계에 최초라 그러니까 제일 부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하면서 지금 벤치마킹할 우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의 부담들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또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이 스마트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부분에 거기에 방향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효과를 실감하는 건 경영진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 역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쉬워졌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니 일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 그 자체가 적어진 겁니다.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문자로 알려주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에 이상이 생겼거나 캐치를 하고 가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서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일로 일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스마트팜 이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는 이제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사람이 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에러가 뜨거나 문제가 생기면 요 알람이 생기고, 알람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경보로 해서 우리 이제 전화로 이렇게 옵니다. 생산 실적이 계속 저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런 숫자가 어떻게 카운터가 되어서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매주 한 번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관한 공부 시간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업무 역량이 높아지다 보니 직원 만족도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산량이 아니라 일의 효율. 공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링에 의해서 생산량이 증가됐다는 표현보다는 작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전에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넓은 9만 제곱미터 되는 공장을 사람이 하나하나 전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를 버섯을 재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제가 뭐 해외 출장을 가든 지방 출장을 가더라도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편해졌죠. 스마트 팩토리가 중소기업의 공장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선진국, 강소기업의 나라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기술 인재 양성, 그리고 뿌리가 튼튼한 가족 기업이 많다는 게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제조업 위기 속에서도 독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괴핑겐에 자리한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모형기차를 만들어 오던 전통 기업입니다. 여긴 메르클린사의 모형기차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모형기차를 제작해온 지만 무려 160년. 지금도 수백 종의 열차를 크기만 작게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게 메르클린은 평생 꼭 한 번은 가지고 싶은 상품입니다. 수많은 모형기차 브랜드 중에서도 메르클린이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건 그 정교함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실제 기차처럼 쇠로 만들어 100% 실물과 똑같은 모형.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살려낸 디테일. 그렇게 독일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작은 기차 메르클린을 꿈꿔왔고 그 꿈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20대인 마르코 역시 할아버지를 통해 이 모형 기차를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메르클린 회사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광팬입니다. Kindesbeinen oder seit Kindheitstagen bin ich großer Märklin-Fan. Es ist einfach ein tolles, faszinierendes Produkt, wo mich jedes Jahr über die Neuheiten hin begeistert. Vor allem auch diese Qualität, wo man einfach sieht, zu sagen, das ist Spitzen. Also ich finde. 메르클린의 가장 큰 경쟁력은 품질. 지금 메르클린사의 모형 기차들은 모두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이뤄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메르클린사 역시 늘어나는 인건비로 경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자구책은 공장의 중국 이전.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은 다시 독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Ja, es war so die Zeit des Jahres 2005, als die damaligen Eigentümer der Firma Märklin entschieden haben, ein Finanzinvestor war damals Eigentümer und hat entschieden, große Teile der Produktion nach China zu verlagern. Das hat am Anfang auch einigermaßen funktioniert, aber im Laufe der Zeit haben wir gemerkt, dass die Abstimmungen innerhalb der Produktion und mit den Partnern sehr schwierig sind und auch die Qualität nicht immer diesem Anspruch entsprach, den die Firma Märklin an die Produkte hat. Die Firma Märklin hat dann im Jahre 2009 leider Insolvenz angemeldet. Wir waren dann zahlungsunfähig. Der neue Insolvenzverwalter hat dann relativ schnell erkannt, dass wir Teile der Produktion, große Teile wieder zurückverlagern müssen. Und diesen Prozess hat man dann relativ schnell in die Wege geleitet, sodass jetzt wieder der größte Teil.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스마트 팩토리 덕분이었습니다. 인건비는 더 높아졌지만 그만큼 품질과 작업 효율은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작업의 특성상 전 과정이 스마트 팩토리화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건 기차 표면 도색 부분. 모형 기차 전반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까다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전에는 주문에 따라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려넣다 보니 실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Dieses Bedrucken dieses Motives machen wir auf diesem Digitaldrucker. Das Motiv wird zunächst am Computer digital erstellt und die Daten dann über diesen Drucker eingespeist. Und dann wird hier dieses Teil vollautomatisch fertig gedruckt, mit dem kompletten Motiv, so wie wir es hier sehen. 하지만 이 과정마저도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기계에 온전히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공정이 설계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10여 년. 처음엔 일자리를 잃을까 약간 경계의 눈길을 보냈던 직원들 역시 지금은 기계와의 분업에 익숙해졌습니다. Am Anfang waren die Mitarbeiter etwas reserviert. Es war auch ein bisschen die Angst da, dass man den Arbeitsplatz verliert. Wir haben aber deswegen keinen Mitarbeiter entlassen müssen, sondern wir konnten das im Rahmen der natürlichen Fluktuation in der Abteilung ausgleichen. Als wir aber den Roboter da hatten und die Leute, die bisher die relativ anstrengende und körperlich auch belastende Arbeit gemacht haben, dass die Mitarbeiter dann an einfacheren und an leichter, weniger belastenden Arbeiten eingesetzt werden, dann haben die das letztendlich akzeptiert und sogar befürwortet, dass wir solche Automatisierungen vornehmen. 결국 어떠한 성격의 제조기업이든 경쟁력을 위해선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독일이 찾아낸 제조업 위기의 타겟책입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철강 대기업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는 포항. 이 회사 역시 포스코 협력업체입니다. 쇠를 평평하게 만드는 둥근 롤러, 그 롤러를 재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쇠덩이 롤러를 모두 일정한 강도와 품질로 재가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정한 열 처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의 수입, 그리고 기계 제어가 필요한 공정인데요. 문제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금 장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여기에 모든 것이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화해서 전력 양계를 구축해서 이 전체 공장 전체에 쓰이는 전력 소비량을 여기 측정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전력을 쓸 수 있도록 첫 번째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화해서 롤에 대한 열 처리에 과정하는 그런 이력을 관리해서 데이터 수집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이 나중에 뭔가 잘못되더라도 그 이력을 역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기계의 정확한 제어, 빅데이터의 활용, 즉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구축하기에는 기술도 비용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신청하신 열처리 소등로 전력 사용량 관리 시스템 과제를 신청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오래되긴 해서 성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열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온도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량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자동화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있어 오늘은 중요한 날.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에 관한 포스코와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자체 설비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바뀔 때마다 어떤 패턴을 지속적으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뉴얼로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작업자의 어떤 에러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극히 포스코는 얼마 전부터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인력풀적인 요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정적인 한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대기업은 여러 지원 방법 중에서도 왜 스마트 팩토리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나선 걸까요? 현대 사회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생산 활동을 하려면 그 생산 설비나 자재를 어떤 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포스코의 경쟁력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은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같이 높여주는 동반성장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원료 절감 비율이 무려 60%, 제품 불량률 역시 20%나 개선됐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제강 분야를 보면 기존엔 직원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쇳물이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현재는 정확한 시간이 예측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공정이 복잡하고 강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이제 칠판을 활용해서 실제 적어가면서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서 다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했던 부분이 시스템이 다 대응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등대 공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를 이끄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등대 공장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첫 번째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스마트 기술 제출소에 처음으로 이제 접목했다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의 핵심 공정과 설비에 전 세계 처음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포스텍이라든가 학회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문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다음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다가 상생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크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은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공사 현장같이 요란한 이 공장은 석회석을 포스코에 공급하는 자원개발 회사입니다. 이 높은 건물은 다름 아닌 석회석 보관 시설인데요. 보관에 문제는 없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직원들이 직접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전흥태 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 높은 곳을 올라야 했던 이유는 사람이 직접 가야지만 석회석의 보관 상태나 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 일만으로 하루 일과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고 나서는 하루 한 번 정기 점검이 전부입니다. 온통 여기에 매달려 있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되게 단축이 많이 되죠. 8시간 저희가 굽는데 현장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크하고 해야 되는 시간에 설비를 다른 설비를 넣을 수 있어서 많이 좋았어요. 저거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쓰게.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 내부의 상황과 현재 남은 재고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앙 모니터실이 생겼습니다. 우선 재고량 파악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아있는 석회석이 많다, 적다, 중간이다로만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몇 %인지 정확한 수치가 산출됩니다. 예전에 이 페달 타입일 때는 로우, 미들, 하이로 표시만 되기 때문에 정확성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 페달 타입은 제품에 걸리기 때문에 장고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디지털화 되면서 저희가 수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확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장고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기계 고장에도 더 빨리 대처하게 됐습니다. 생산뿐 아니라 영업에도 더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온 차이가 밤낮 차이가 많잖아. 예. 그래서 이제 온도 차이가 완화가 필요하고. 더 못 잡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대로 나가셔도 무난하고요. 예. 그리고 A급은 오늘 한 몇 대 정도 잡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저희 영업 쪽에서 연락이 오면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현장 가서 체크를 하고 영업 쪽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이 재고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영업 쪽에서도 저희한테 옛날에는 수시로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예, 출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가서 예, 체크하고 또 연락을 무전을 주면 저희가 이제 또 영업 쪽에 연락을 하고 하는.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도운 건 다름 아닌 현재 거래 중인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성 MDI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좀 주관적으로 봤던 게 안전 문제도 좀 고려를 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은 많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상생의 방법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단순한 지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미래를 함께 헤쳐갈 동반자로 중소기업을 보고 있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한 15년 전, 그전에는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은 A하고 B 해가지고 엄청 막 고개를 숙이고 잘해줘도 요거도 묻고, 못해주면 더 요거도 묻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런 소통 관계,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상생 관계에서 이런 지원을 받은 게 서로가 윈윈하거든요.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은 고기가 좋은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구축이 안 됐을 때는 약간의 이제 에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찮은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해보고 또 좋으니까 다른 설비도 이제 이게 모바일로 해가지고 인터넷 모바일로 구축해가지고 다른 포인트도 이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자동화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스마트 팩토리란 그저 좋은 설비를 들여놓는 것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설비들을 계획과 의도에 맞게 움직이려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요즘 한창 주목받는 스타트업입니다. 빠른 생산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검색이 필수죠. 한마디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돕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저희 그 KMS라고 내부 기업 그 검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그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엑셀이라든지 뭐 이메일, 뭐 워드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검색도 되지 않고 그리고 키워드가 되더라도 그냥 찾고 또 찾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전엔 고객이 요청한 상품에 대한 생산 정보를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적게는 이틀, 많게는 5일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면 2시간 만에 똑같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에 드는 시간을 절약해 사람은 좀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야말로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해외에서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물리적인 부분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까지도 병행해서 발전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쯤 전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지금은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이미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국적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유럽은 물론 세계 각지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팀은 영국에서 온 팀인데요. 물류 운반 과정에서 화물을 보낼 지역, 종류에 따라 기계가 알아서 분류하는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하던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인공지능이 적용됩니다. 연구 지원은 독일 주 정부와 경제 단체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Meine Aufgabe ist, den Seilroboter weiterzuentwickeln. Hier forschen wir gerade eine Applikation, dass wir eine Palette aufnehmen können. Dafür ist ein Greifer drin. Wir können die dann rotatorisch kalibrieren. Unsere nächste Aufgabe ist, quasi eine Energiekette hier oben hinzubauen, dass wir quasi mit Ethernet, Druckluft das auch ganz frei bedienen können.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은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단지 사이버밸리 사무실. 원장은 원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던 유명한 연구자. 그런 사람을 독일 주정부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초빙해왔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starts those in the U.S. is they all come as little startups. Germany doesn't have enough of these fast growth startups, so we started Cyber Valley with the idea of fostering high growth startups in the area of AI as a way of energizing the economy in the region. 사이버밸리란 독일 바덴비르템베르크주 내에 있는 연구단지입니다. 튜빙겐, 슈투트가르트 같은 지자체,
수십 개의 연구소들, 그리고 아마존, IBM 같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연구단지를 가리켜 사이버밸리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건 다름 아닌 주정부입니다. Also wir investieren ja gemeinsam das Land und auch unsere Unternehmen. Wir sind ein Hochtechnologieland, also auch unsere Unternehmen leben davon, dass zum Beispiel im Bereich der Gesundheitswirtschaft oder auch des Automobils technologisch neue Methoden, neues Wissen in die Unternehmen kommt. Deswegen ist Forschung elementar wichtig, auch für die Arbeitsplätze unseres Landes. Und die Landesregierung ist überzeugt davon, dass die Investitionen, die wir in die Ausbildung unserer Studierenden und in gute Forschung tätigen, die Arbeitsplätze der Zukunft bedeuten. 스마트 팩토리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화로 사람들이 더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발전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능화된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점점 똑똑해지는 공장 안에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 공장은 인간과의 협업으로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결국은 인간이 집어넣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없으면 스마트 공장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AI에 접목시키느냐. 이 빅데이터는 다 인간이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이 인간이 만드는 이 빅데이터 중에 이 데이터를 5G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AI로 가장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의 풍경을 바꾸고 사람의 일을 바꾸고 나아가 제조업의 개념까지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점점 더 똑똑해져 가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기계는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일을 돕는 파트너. 지금도 미래에도 공장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